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거주자와 갈등을 겪던 남성이 술에 취해 위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또 그로 인해 이어나게 되는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매번 반복되는 층간소음 문제 정말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위층과 아래층이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특징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한 이웃 사이의 갈등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갈등이 극단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나는 층간소음이 실제 어느 정도일까? 한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소파 위에서 중학생이 뛰어내리자 아래층에서는 60dB이 넘는 소음이 측정됩니다. 성인이 뒤꿈치로 걸으면 52dB, 가벼운 골프공이 튈 때와 청소기를 돌 때의 소음은 모두 60dB를 훌쩍 넘습니다. 60dB은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눌 때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친다거나 노래 연습을 한다거나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새벽마다 약간 침대 삐걱대는 소리? 그런 소리 내고 짜증이 나죠. 참기 힘든 고통에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라는 동영상까지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선풍기 날개에 추를 달아 위층으로 소음을 올려보내고 천장이나 환기구에 저음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일부러 심한 소음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애교 수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실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새벽 4시 24분경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 소방차 2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화재로 난 시커먼 연기가 통로를 통해 아파트 전층으로 확산됐고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가 엉망이니까 문 닫으라고 문 열지 말라고 하더라고. 위험하니까.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 CCTV에 포착됐던 30대 남성. 이 남성이 불을 낸 건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방화 피의자인 장모 씨는 5년 전부터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얘가 넷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소음이 있었거든. 한 5년 동안은 서로 다투면서 올라가서 조용을 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술 먹고 그냥 문을 팍 차고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 사건은 또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허모 씨. 층간소음 저 TV를 보는 게 좀 느껴졌지. 제가 직접 겪으니까. 허 씨는 보름 전인 지난 14일 오후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방문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아랫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위아래층 살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 조금 있어가지고 그 문제로 부모님들이 작년 9월부터 올해 사건 직전까지 2번 정도 필요했었죠. 층간소음 문제를 둘러싼 위아래층의 갈등은 몇 달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층 가족들의 항의가 납득되지 않았던 허 씨. 시간이 지나도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는 제 혼자 살고 있고 가족도 있고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교직 생활을 하고 방에 갈 일도 없고 물 마시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외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저쪽부터 신경 쓰는 분들은 가겠습니다. 어느 날 크게 흥분한 상태로 위층에 올라온 아랫집 아들. 급기야 허 씨에게 달려들어 흉기까지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밤낮으로 극하거린다면서 그냥 뭐 흉기 꽂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 거리에서 빡빡을 죽이는 거야. 다행히 재빨리 몸을 피해 심각한 부상은 면할 수 있었지만 허 씨는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고 해서 혹시나 누가 또 다들날까봐 좀 심취를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부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을 겪던 40대 여성이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폭행해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다툼 끝에 형제가 흉기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관련 민원 수도 지난 2012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15,000여 건으로 1년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 봤을 때 이걸 예민하다라고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뭔가 층간소음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역시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내놨습니다. 소음 기준치를 낮에는 55에서 40데시벨, 밤에는 45에서 35데시벨로 대폭 낮추고 피해로 인한 배상 금액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이나 소음 기준 마련보다 더 시급한 건 이웃에 대한 배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생활하는 곳이 이 바닥이 아래층 사람의 천정이다. 이런 어떤 인식도 가지고 서로가 공동체에서는 뭔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의식이 조금 많이 함량이 되고.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아래층의 이웃들에게 혹시 모를 층간소음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편지를 전달한 뒤 관련 분쟁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몸싸움을 넘어 방화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내놓은 해법입니다.